자, 이건 중학교 과정이죠.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중학교 때는 요 0도일 때와 90도일 때는 안 배우잖아, 맞죠? 맞지? 그런 기억조차 우리는 없지 지금. 그런 기억조차 없어. 아무튼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따라서 이것에 대해 따로 설명하진 않을 거야,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면 혼나. 그리고 얘는 없다야, 없다. 요거는 0도일 때와 90도일 때는 여기 다음 단원인 삼각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 거기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알았죠? 아직 중학교 과정 사실 이 두 가지는 없거든, 없는데 지금 저것만 놓은 거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제가 값이 없다고 얘가 0인지 요거에 대해서 0하고 뭐 1인지 해서 설명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저것만 놓으시고,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야. 이 삼각함수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게 가장 기본적인 모태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건데, 함수잖아, 함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뭐니? 함수. 쉽게 생각하면 정의역이 보면 어떤 함수에 넣어서 나오는 y값, 맞죠? 서로 대응되는 그런 걸 함수라고 하잖아, 맞죠? 따라서 여기도 이 삼각함수도 무슨 얘기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값들을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는 거야. 좌표 평면상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갈 거야. 그 과정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서 여러분 책에 좀 가운데 보면 그래프가 겁나 많아. 그래프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라 그래서 그래프가 뒤에 보시다 보면 어디 몇 페이지야? 여기 뭐 25페이지 같은 거 24페이지 정도 다시 보시다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야. 그거에 대한 이해. 과연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할 건데, 얘들아, 이 삼각함수의 정의하고 성질을 오늘도 안 끝나, 알았죠? 오늘도 안 끝나. 안 끝나고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는 사실 되게 간단해. 되게 간단해서 뭐 이렇게 막 있어. 이거 아직 쓸 필요 없어요. 이따가 다시 할 거니까.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는 이거 세트할 이건 대충 쓸 거야. 뭐 이거야. 이건데 지금 하는 얘기들은 오늘 이거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전까지가 그 PT 13번이야. PT 13번. 근데 여기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전제 앞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할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호도법이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부채꼴의 넓이나 이제 뭐 부채꼴의 길이, 호의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또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부터 할게 쌤이. 알았죠?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어떻게 이해돼?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짓말하고 있어. 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해가 돼? 아무튼 지금 설명하는 건 내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전제 조건들에 대한 설명드린 거야. 알았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걸 이해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알았죠? 이건 진짜 확 모르면 진짜 확 딱 자, 거기에 삼각함수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좌표 평면상에 얘네들을 표현을 할 건데 보세요.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 각은 알잖아, 맞죠?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있으면 뭐 30도, 40도 막 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근데 모든 각의 출발은 어디서 하냐면 사분면을 그렸을 때 이 양의 정수 쪽으로 가는 쪽, 양수 쪽으로 가는 요소. 모든 각은 이 선에서 출발해, 알았지? 모든 각을 잴 때는, 알겠죠? 그래서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시초선. 각을 잴 때는 요 선에서 출발해서 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각을 잴 때 우리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이 선이 좀 이따 얘기할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각을 재래. 여기서 재래.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쟀어.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해줘야 돼. 이걸.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 쪽으로 재는 걸 양해각이라고 해. 양해각. 아니,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재는 걸 양해각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 쪽으로 재는 걸 음해각이라고 얘기해. 음해각. 알겠죠? 자, 그럼 내가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야. 그럼 내가 이렇게 재면 그냥 플러스 30도야. 알았죠? 근데 이렇게 재면 몇 도니? 마이너스 330도야. 의미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는 얘가 어떻게 돌려서 쟀냐를 나타내. 이게 플러스는 여기서 이쪽, 마이너스는 여기서 이렇게 돌렸어요를 의미한다. 의미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리고 이 삼각함수 파트는 우리가 이제부터 뭘 생각하는 거냐면 회전 운동을 생각해야 돼. 회전. 이 삼각함수 파트. 응? 회전 운동. 겁나 많이 회전하고 있잖아. 지구도 회전하잖아. 태양도 회전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건 다 회전해. 우리는 그 회전하는 걸 타고 있고. 아니, 그렇잖아. 야, 우주에 있는 모든 게 다 회전하잖아. 다 돌잖아. 안 도는 게 없어. 다 돌아. 회전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보세요. 짝대기 어디 짝대기. 야, 출석본 이거지. 내가 이제 여기다가 박아두고 여기서 요 선을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움직이는 선이라고 해서 동경. 동경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그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알았죠? 지금까지 새롭게 나온 용어가 시초선하고 동경이다. 알았지? 시초선은 여기에서 오른쪽, 여기서 각을 잰다고. 알았지? 항상 출발할 때. 이렇게 재면 플러스, 이렇게 재면 마이너스. 알았죠? 그리고 이제 요 움직이는 요 선을 동경이라고 하는 거 알았죠? 동경. 여기까지 얘기했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는 회전 운동을 생각하는 거지. 회전 운동. 알았지? 회전 운동 생각하는 거야. 이 동경 자체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계속 돌고 있다고. 얘가 여기서 딱 박혀서 계속 돌고 있어. 계속 돌고 있어. 돌고 있다가 너가 한순간, 어느 순간 딱 봤어. 근데 얘가 이렇게 와 있대. 이 동경이 이렇게 와 있대. 그럼 얘는 우선 몇 도니? 몇 도만큼 가 있는 거니? 플러스 30도만큼 가 있는 거지, 맞지? 각은 항상 여기서 잰다 그랬잖아. 이 선에서 잰다 그랬잖아. 맞죠?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회전 운동까지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너가 딴 데 보고 있다가 딱 돌렸을 때 얘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너는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그런데 나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얘가 회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몇 바퀴를 돌았는지 정확하게 몰라 얘가. 야, 한 바퀴 몇 도니? 360도지만 360도. 근데 얘가 정확하게 몇 바퀴를 돌아서 보다가 딱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각이라고 얘기해. 일반각. 딱 봤는데 30도래. 근데 얘가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에 왔는지 몰라.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으니 이게 몇 도 움직인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땅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왔대. 그게 몇 도 돈 거야? 390도 돈 거지, 맞지? 만약에 여기서 땅 출발해서 얘가 이렇게 왔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30도 돈 거야, 맞지? 그럼 얘가 여기서 두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지금 얘가. 맞지? 그럼 얘는 750도를 돈 거야, 그렇지? 맞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알았지? 대신 나는 그거를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거를 일반각이라고 얘기해. 일반각. 일반화시킨다고. 각을 일반화시킨다고. 그래서 얘는 30도인데 얘는 이쪽으로 돌았는지 이쪽으로 돌았는지 몰라. 우리는 딱 결과치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앞에 뭘 붙인다? 360도 곱하기 정수. 보통 정수를 이제 n이라고 쓴다. n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 n은 정수.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까지 있다는 얘기는 난 이것에 회전 운동까지 신경 쓰고 있다야. 말 의미 이해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정확하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거. 어? 가게에 따라 달라. 우리는 딱 알고 있는 건 딱 이 결과치만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 시킨다고 일반화.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실제로 얘는 여기서 요만큼만 돌았다고 하면 n에 뭐가 들어오면 돼? 0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한 바퀴를 돌아서 왔다라고 하면 n에 1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맞죠? 거꾸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n에 얼마? 마이너스 1 들어오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가계 표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가계 표현들을 가급적 다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 표현을 해. 알았지? 나는 이것은 회전 운동까지 신경 쓰고 있다야. 알겠죠? 알겠지? 나는 이놈이 회전하는데 그것까지 신경 쓰고 있다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쓰지 않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래서 이걸 일반 가계라고 표현해요. 일반 가계.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쭉 써져 있는 거예요. 쭉 써져 있는 거.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또 좀 얘기할까요? 4분면 있죠, 4분면. 4분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얘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X축, Y축은 4분면에 포함이 안 된다, 알았지? X축, Y축은 4분면에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1, 4분면이다라고 하면 봐봐. 얘들아, 봐봐. 1, 4분면이 각은 항상 여기서 된다 그랬지? 이렇게 돼, 맞지? 그럼 얘는 몇 도보다 크고 몇 도보다 작아?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지. 맞죠? 근데 그걸 우리는 일반화 시키겠다고, 일반화. 아, 그럼 난 앞으로 1사분면에 어떠한 동경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걔는 360도 곱하기 n, 여기서 n은 정수다. n은 정수야. 곱하기 n 플러스 0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여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게 1사분면.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동경이 2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 여기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크고, 맞죠? 여기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작다. 맞죠? 그래야지 2, 4분면이 있는 거지. 얘가? 자, 그 다음에 3, 4분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작아. 맞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지 얘가. 그 다음에 4, 4분면이면 요거 책에 다 써져 있는 거야. 책에 써져 있어. 얘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 이 얘기 주십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어차피 얘는 너희가 알다시피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잖아, 맞죠? 그럼 얘는 주기가 360도라는 얘기지, 맞죠? 주기가, 맞죠? 그러니까 360도만씩 될 때마다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지금 얘가. 그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생략할 수 있지. 0 같은 경우, 맞죠? 그리고 요것도 사실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 이게 참, 이 n 더하기 1은 너가 이렇게 써도 되지. 여기서 n은 어떤 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수를 의미하잖아. 정수에다 1 더해도 정수잖아. 얘들아, 정수에다 1 더해도 정수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냥 알았죠? 헷갈리시면 정수라고 써. 정수 더하기 1 이거면 정수 똑같은 개념이잖아. 이게 지금 맞죠? 정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n으로 받게 돼 있지만 그냥 얘를 이렇게 n 더하기 1을 너가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그 얘기 알았죠? 어차피 쟤는 어떤 특별한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수라고 하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에요. 요런 얘기들. 4분면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매치 어디갔니?
그렇죠. 아직 우리는 삼각함수를 들어간 게 아니야.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를 가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일반과 뭐 이제 사분면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한 거야. 뭐 시초선이 어떤 걸 얘기한 거야 지금. 자, 근데 이거 가기 전에 우리 저기 교재 잠깐 봐봐. 교재 보고 있죠. 클래스 1 잠깐 봐봐. 클래스 1에 1번 잠깐 볼게요. 1번. 자, 1번에 보시면 정수 n에 대하여 다음 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알파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360도 미만까지. 요거의 꼴로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거죠.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마이너스 500도요. 자, 그럼 500도는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면 360도 곱하기 360도. 이제 잘 봐야 돼. 이 알파가 여기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여기 사이에 들어와야 돼. 만약에 얘를 여기에 마이너스 1에다가 요 쓰지 마. 마이너스 140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았지? 여기 뒤에 쓰는 값은 여기 범위 있어라 알았죠? 여기 범위 있어라. 그래서 양수로 들어와라 그 얘기야 지금. 여기 어디까지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2까지 더해주면 되잖아. 알았죠? 마이너스 2까지 해주시면 마이너스 720도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얘가 나와? 플러스 220대 해줘야지 정확히. 그치?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 알파 값이 이거야. 두 번째는 마이너스 300도.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거기에다 얼마 더해주면 돼? 플러스 60도 더해주면 되죠. 맞죠? 되고 있지 지금? 자, 그럼 세 번째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00도는 360도 곱하기 얼마? 뭐 얼마에 마이너스 1 해야지. 여기 뒤에 0부터 360 나와야 되니까. 그럼 플러스 얼마야 돼? 마이너스 360이니까 플러스 200 해야 될 거냐?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카로웠어? 좋았어? 기다리고 있었어? 집중 안 할 거야? 자, 4번 보자. 4번에 400도. 400도는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40도.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700도는, 자, 700도는, 요걸, 700도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알았죠? 여기가 무조건, 이게 이제 우수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안 되니까 얘는 더하기 얼마?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340도가 들어야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것 중에서 여기 뒤에 써진 여기 각이 가장 작은 게 뭐니? 그 얘기죠. 그럼 얘가 되겠지. 그렇지? 가장 작은 자. 답은 3번. 아니 4번. 자, 30도와 동경의 위치가 같은 걸 찾으래. 자, 30도면 이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요거와 동경의 위치가 같은 거. 따라서 이제 우리는 회전 운동까지 신경 쓰고 있으니까 1번을 보시면 거기에 1번 마이너스 300도야. 마이너스 300도.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처럼 일반화 좀 시켜주시면 360도 곱하기 얼마? 얼마 주겠어? 마이너스 1. 맞죠? 더하기 얼마? 60 해줘야지. 맞지? 맞죠? 맞지? 그 얘는 60도에서 쟤랑 다르지. 한 1번은 답이 안 돼. 2번은 마이너스 240.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 해주면 D 얼마부터? 120 붙잖아. 저 120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얘도 당연히 안 되죠. 120도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420. 얘는 360도 곱하기 1에다가 얼마 더해주면 돼요? 60도 더해주면 되죠. 얘도 안 되죠. 60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750도는 360도 곱하기 얼마? 응? 그치. 이해주면 뒤에 얼마부터? 30도부터. 얘는 두 바퀴 돌고 30도만큼 움직였어요. 그 얘기죠. 따라서 쟤랑 동경의 위치가 어때? 같이. 그 답이 4번에 4번. 참가하시면 안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3번에 보시면 보기의 각이 나타내는 동경 중 7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자, 기억부터 보자. 기억에 마이너스 1050도야.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마이너스 3?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080도야. 맞죠? 맞죠? 거기에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30도 해주면 되잖아. 30도. 이거 잘 찾는 거야. 틀렸죠? 우리는 지금 70도를 찾는 거니까. 맞죠? 틀렸죠? 니은에 마이너스 650도. 맞죠?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 시끄럽다고. 마이너스 2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720도니까 거기에다 얼마 더해지 제가 돼요? 마이너스 7도 얘도 70도가 되잖아. 맞죠? 이렇게. 니은은 되네. 니은. 얘는 요것의 의미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70도의 의미는 굳이 모양을 잠깐 쓰면 요쪽에서 왜 이쪽으로 두 바퀴 돌고, 맞죠? 두 바퀴 돈 다음에 플러스 70도, 70도하면 갔어야 그 얘기잖아요. 이해되시?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의 의미는 시계 방향, 여기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다시 플러스 70도만큼 움직였어서 이렇게 70도가 됐어요. 그 얘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회전 운동까지 생각하고 있다. 알았죠? 회전 운동까지. 응?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디귿에 500도는 360도 곱하기 1에다가 얼마 더해주면 돼요? 얘는 140도 더해주면 돼요.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리을에 790도. 얘는 되니 안 되니? 되지. 되잖아. 이거 암산도 돼. 솔직히 이런 문제들은 거의 나오는 건 기출에는 거의 잘 안 나와. 알았죠? 360도 곱하기 얼마? 2에다가 그럼 720에다가 제 더해주면 70도 더해주면 그래서 리을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1010도. 얘는 360도 곱하기 3 곱하면 1080이 되면 안 되잖아. 맞죠? 2 곱해줄 건데 2 곱하면 720이에요. 720 얼마 더해요? 290이나? 290이죠. 당연히 안 되죠. 되는 건 니은하고 리을만 된다. 그렇죠? 니은하고 리을만 된다. (4번) (5번) (6번에) 별표 하나씩 치시는데 4번, 5번, 6번 하나씩 같은 유형이야. 같은 유형이다. 세 개가 다 같은 유형이야. 같은 유형인데 지금 문제 풀이 하는 건 쌤이 아까 설명했던 그 일반각하고 동경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봐봐. 4번은 세타가 일사분면각이래. 세타가 일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대. 그 말은 세타가 각이 몇 바퀴를 돌아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대. 얘가 이렇게 세타라고 하는 각이 이렇게 일사분면에. 그럼 우리가 아까 일사분면에 위치하려면 얘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n은 정수 곱하기 n 보다는 커야 더하기 0도 쓰자.
이거보다는 커야 되고 맞죠? 그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아야 돼. 이래야지 일사분면에 있다 그랬잖아 맞죠? 그치? 그 세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야 지금 세타가 일사분면에 위치하고 근데 몇 바퀴를 돌아서 위치하는지는 몰라 알았지? 너가 그냥 딱 보다가 딱 하다가 딱 봤더니만 여기 있대 근데 얘가 세타가 몇 바퀴를 더 만드는지는 몰라 알았죠? 뭐 이렇게만 쓰시면 안 돼 알았죠? 회전도 생각하셔야 돼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뭘 구하래? 뭘 구하라 그러냐면 지금 3분의 세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이 세타라고 하는 놈은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응?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위치하고 그 얘기야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잖아 맞지? 따라서 될 수 있는 거 다 찾아보는 거야 근데 봐봐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 만들면 돼 쉽게 생각하면 전체를 어떻게 주면 돼? 3으로 나눠주면 되지 맞죠? 전체를 3으로 나눠주시면 120도 곱하기 n 0 필요 없다 3분의 세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자 그러면 이때 얘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자 이제 보세요 얘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들을 막 집어넣을 거단 말이에요 맞죠? 막 집어넣을 건데 뭐 당연히 뭐 음수여도 되고 양수 상관은 없어 알았죠? 뭐 아주 큰 수 집어넣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큰 수를 집어넣으면 찾기가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 여기다 뭐 만 집어넣었어 n에다가 늘 수는 있어 알았지? 늘 수는 있지만 야 만 집어넣으면 이게 몇 도야? 야 천만 천을 집어넣어도 이게 12만 도잖아 12만 도 찾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작은 숫자를 넣어 뭘 넣을래? n에다가 n이 정수야? 그렇지 0 넣는 게 가장 편한 말이야 그러면 볼게요 n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자 0을 집어넣으면 얘는 0보다는 크고 0도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가 30도 사이에 존재 자 그런데 얘는 n이 여기일 때는 그래 여기 존재하지 않아 맞죠? 근데 또 다른 데도 존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아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랑 연속된 수 1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120도보다 크고 3분의 세타가 1 집어넣으면 150도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몇 사분면에 위치한 120도보다 크고 150도보다 작은 2사분면에 위치하죠 맞죠? 2사분면 맞지? 아까 n이 1일 때는 얘는 2사분면에 위치할 수도 있다 2사분면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또 연속돼서 하나 더 집어넣자 더 집어넣으면 n에다가 2 한 번 집어넣을게 2 집어넣으면 240도 3분의 세타 240도 더하기 31 즉 270 270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때 몇 사분면에 준지 240도보다 거의 작으면 3사분면이지 3사분면 맞죠? 아 그럼 이때는 3사분면에 준지 말 이해되니 그 지금?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n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을게 3 한 번 집어넣을게 3 집어넣으면 360도 3분의 세타 360도 더하기 30도라 쓸게 자 봐봐 우리가 주기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주기성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 있잖아 우리 i 복소수비 할 때 그 허수할 때 i의 주기성이 얼마야? 4잖아 4 맞죠? 이게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고 i의 4제곱이 1이잖아 맞죠? 그리고 i의 5제곱을 넣었을 때 이가 다시 i로 반복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 넣었을 때 처음 거와 동일해지면 맞죠? 주기가 그 전까지가 주기잖아 맞지? 맞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봐봐 이 한 바퀴의 주기가 얼마라고? 360도라고 360도 그러면 얘는 처음에 이거나 어떤 위치가 똑같아 맞지? 0도부터 30도까지나 한 바퀴를 돌아서 한 바퀴를 도는 거에서 여기까지나 똑같을 거 아니야 맞죠? 따라 얘는 주기가 360도이기 때문에 360도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이것도 저거랑 똑같이 1사분면 2사분면 얘가 3사분면 얘 똑같이 1사분면은 반복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밑으로 더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자 그런데
매번 여기까지 쓰지 마시고 팁은 이거다. 팁은 여기서 팁은 얘들아 3으로 나눴어? 어? 그럼 연속된 수 3개 쓰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360이 되려면 360이 되면 얘는 얼마 집어넣으면 이 n 3 집어넣으면 되잖아. 3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3개 집어넣으면 돼. 3개 연속된 수 3개. 만약에 봐봐. 만약에 내가 얘를 4로 나누는데 그러면 연속된 수 몇 개 집어넣으면 돼? 4개만 집어넣으면 돼. 만약에 얘를 2로 나누면 360을 2개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연속된 수 2개만 집어넣으면 돼. 알았죠? 근데 연속된 수여야 돼. 알았죠? 정수에서 연속된 수. 그 2개만 집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다. 그 얘기 알았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3이었으니까 연속된 수 3개 집어넣으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뭐야? 1, 2, 3. 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이다. 그 얘기죠. 이게 사실 뭐 저런 것도 있어. 이게 근데 이거 쌤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뭐 3등분을 하면 3으로 나눴잖아. 그럼 여기를 각각의 4분면을 3등분을 해. 각각의 4분면을 3등분을 해서 안 할래. 해줄까? 저기 보시면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괜히 했다가 너네가 또 볼까봐 서술형 풀이는 이거밖에 안 되고요. 알았지? 안 되고 이게 가끔 가다가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지금 이런 것들 간단하게 뭐 3분의 세타, 2분의 세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뭐 근데 갑자기 2배짜리가 나와. 2배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데 2세타의 범위를 구해. 제한된 조건을 주고 또 아니면 3분의 5세타를 주는 이런 것들 등지. 그럴 때 우리가 그림을 새롭게 그리기가 힘들어져. 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그래서 근데 이 방법에는 그냥 숫자만 곱해주면 돼. 숫자만 곱해주면. 알았지? 그래서 그 방법을 썩 좋아하잖아. 그냥 가장 기본적인 여기에다가 숫자들을 집어넣고 하세요. 알았지?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아직 너는 처음 배우는 거구나. 아주 이게 익숙해지면 이거 해주긴 할 건데 이제 쌤은 개인적으로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 약간 좀 그래. 아무튼 자 5번 볼게.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일 때, 자 3, 4분면이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크고요. 맞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작아. 요건데 지금 우리가 뭘 구하래? 2분의 세타를 구하래. 2로 나눠. 2분의 세타를 구하래. 그럼 2로 나누세요. 2로 나눠주면 이거잖아. 맞죠? 그렇죠? 그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나는 연속된 수 몇 개를 집어넣는다? 2개를 집어넣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야? 0이지. 자, 얘네다가 첫 번째 0 집어넣어. 그 얘는 90도보다 크고 135도보다 작아. 그럼 얘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이지. 2사분면 맞죠? 2사분면. 2사분면이 위치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270도 2분의 세타 저 얼마야? 315도? 이거죠? 이 몇 사분면이야? 이거는 4사분면이야. 4사분면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연속된 수 2개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렇죠? 다른 걸 집어도 상관없는데 여기 쉽잖아. 여기 쉽니까 이거 집어넣어. 그렇죠?
따라서 얘의 2분의 세타의 위치는 2, 4분면 또는 4, 4분면. 자, 6번도 한번 같이 보세요. 6번. 6번에 자, 세타가 1, 4분면에 있대요.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라 쓸게. 세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 4분면 90도. 여기 있어. 맞죠? 있는데 2분의 세타를 구하래. 그럼 전체를 2로 나눌게요. 그럼 180도 곱하기 n 이거 필요 없고 2분의 세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자, 그럼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부터 집어넣을게. 0 집어넣으면 0 2분의 세타 45도. 맞죠? 몇 사분면이에요? 당연히 1, 4분면이야. 맞죠? 당연히 1, 4분면. 두 번째 n에다가 1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180도보다는 크고요. 크고 225도보다는 작아. 그게 몇 사분면이죠? 얘 3, 4분면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3, 4분면. 따라서 얘는 우리 연속된 수 2개만 집어넣으면 된다. 알았죠? 연속된 수 2개만 집어넣자.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시 앞에 내용으로 갈게요. 반대 방향이 있다고 써있니? 두 번째 게? 일직선이 있다고 써있다. 아이, 이거. 거기 책에 5번까지 있잖아. 맞죠? 아니다. X축, Y축. 6번까지. 여기까지. 요거 두 개 적어놓으세요. 요거 두 개.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히 풀 거야. 다음 주가 되면 풀 건데 문제를 풀 때 다음 주에 이걸 완전 계산식으로 풀어. 계산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식으로 푸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계산으로 말고 이렇게 위치에 대해서 또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 그 정의가 들어가면 하고 정의가 못 들어가면 못 해. 알았죠? 그래서 내가 적어만 놓은 거야. 적어놨죠? 이거 두 개. 적어놨지? 자, 우선 봐봐. 첫 번째 거부터 볼게. 동경이 일치합니다. 자, 그 말은
번째가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동경이 여기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는데 딱 이렇게 요 각이 세타야. 요 각이 세타라고. 각의 표현을 보통 세타라고 한다는 거죠. 세타. 그랬을 때 요 동경이 알파라고 할게요. 동경이 알파야. 그리고 어떤 또 동경이 이렇게 여기 똑같이 일치하게 이렇게 들어왔대요. 이렇게 들어왔대요. 얘가 또 베타야. 이렇게 일치한다 그 얘기 알았죠? 그럼 이때는 어떤 관계가 있니? 되게 간단하다. 내가 알파가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 왔는지 알아? 몰라? 몰라. 알았죠? 근데 난 그거를 신경 쓰고 있다. 따라서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n은 정수. n 플러스 세타야.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베타는 얘도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요건 뭐 또 다른 문자로 할까? n이라고 할게요. 뭐 똑같이 n 써도 상관없어. 알았죠? n 써도 상관없어. 그게 정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n이라고 할게 그냥. 플러스 세타야. 이런 관계가 있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는 일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조금 쉽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얘들아 그 지수로가 함수로 생각해 보면 삼형로가 할 때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하면 문제가 편해? 빼면 편했잖아. 맞지? 빼면 정수가 돼버리니까.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이렇고 베타가 이렇잖아. 너는 세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 몰라. 근데 쟤는 없으면 된다고. 두 개를 뭐 하겠다? 일체는 두 개를 빼주면 두 동경을 빼주면 360도 곱하기 n-n이야. 근데 어차피 이거 정수겠지. 정수 알았지? 정수 빼는 거니까. 그럼 얘는 그냥 세타가 사라지고. 그 두 개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얘는 이런 꼴이 돼요. 그 얘기. 당연한 것이 사실은 이거. 빼주면. 0이든지 360이든지 마이너스 360이든지 맞죠? 720이든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려운 형태는 아니야. 두 동경이 일치하면 우리는 빼겠다. 두 동경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n은 정수. 요런 꼴로 나와요. 요런 꼴로 나와요. 요런 꼴로 나와요. 자, 두 번째. 지금 뭐 아직 어렵지 않지? 두 번째는 일직선 위에 있대. 자,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알파가 이렇게 있고, 알파가 이렇게 있고, 베타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일직선이 있는데 알파는 이렇게 있고 베타는 이렇게 있는 거야. 알았죠? 알았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때 그냥 알파로 쓸게. 출발을 여기서 할게요. 알았죠? 시초선. 이만큼의 형태가 알파야. 근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몰라. 알았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그리고 요만큼이 베타야. 이렇게 표현을 할게. 알았죠?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알파가 여기서 이만큼이고 베타가 이만큼이야. 응? 더하는 게 편할까? 빼는 게 편할까? 잘 봐. 알파가 이만큼이고 베타가 이만큼이야. 빼면 이만큼이 사라지지. 그럼 몇 도가 돼? 180도가 남지. 맞지? 맞죠? 180도가 남잖아. 맞지? 빼주면. 이해되는 무슨 말이니까? 그래서 얘는 두 동경이 서로 일직선 위에 있는 방향이 반대로 있다. 그럼 두 동경끼리 빼면 몇 도 형태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얘 근데 우리가 몇 바퀴를 돌아서 간지 모르잖아. 따라서 얘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야. 두 동경끼리 일직선에 있다라고 하면 두 동경끼리 뺄 거야. 빼주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에 대한 대칭. 요건 대칭입니다. 대칭. 여긴 대칭이야. 대칭. 다 대칭이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자, 오케이. 첫 번째 x축 대칭이다. 봐봐.
이렇게 x축 대칭이야. 그러면 대칭이란 얘기는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지? 당연히 대칭이니까. 같을 때 내가 출발을 여기서 할게요. 알았지? 여기서 이만큼이 알파야. 알았지? 출발 여기서. 근데 몇 바퀴를 돌아서 가는지는 몰라. 알았죠? 알았지? 근데 우리는 신경 쓰고 있다야. 그 다음에 이만큼을 베타라고 할게. 맞죠? 알았지? 그럼 잘 봐. 잘 봐. 더하는 게 편할까? 빼는 게 편할까? 더하는 게 편해. 왜? 알파랑 베타가 이만큼이잖아. 이거는 똑같잖아. 베타가. 그럼 더하면 몇 도가 돼? 더 360도가 되지 않았죠? 맞지? 아, 그래서 얘는 두 도형이 x축에 대해 대칭으로 있으면 두 도형끼리 더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가 돼요. 그 얘기야. 이해되냐 여기까지? 그럼 얘는 한꺼번에 같이 쓰면 뭐가 있습니까? 360도 곱하기 n으로 쓰겠다고. 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차피 이거 똑같은 얘기 알았지? 똑같은 얘기가 이해되지 않다. 아까 얘기했지 이거. 그래서 얘는 x축에 대해 대칭이면 두 동경끼리 더하면 얘는 360도의 형태를 갖겠다 그 얘기야. 0이든지 360이든지 720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360이든지 저런 형태를 갖는다 그게 두. 알았죠? x축 대 대칭이야. 쌤이 여기까지 하고 일반화 시킬 거 알았죠? 자, 두 번째 y축 대칭. 자,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아. y축 대칭이어서 내가 이때 이만큼을 알파예요라고 할게. 그리고 이만큼을 베타예요라고 할게. 얘들아, 두 개를 더하는 게 편하니 빼는 게 편하니? 더하는 게 편해. 왜? 여기 각이 같으면 여기도 같잖아. 맞지? 얘들아, 이거 90도 90도잖아. 여기 각이 같으면 여기도 같아야지. 여기가 얼마야? 베타야, 베타. 맞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가 돼야 돼? 베타가 돼야 되지, 맞죠? 얘가. 맞죠? 아,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두 동경끼리를 더해주면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180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y축 대칭이면 두 동경끼리 더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자, 근데 쟤를 일반화 시키면 좀 편하긴 해. 일반화 시키면. 자, 다음 째 다섯 번째. 여기 원래 조그맣게 세타를 써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쓰는 거야. 근데 어차피 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y는 x. 그래서 이렇게 동경이 알파. 이렇게 동경이 베타도 있다라고 할게요. 요거에 대해 대칭이야. 그러면 보세요. 여기 각과 여기 각이 똑같아. 맞죠? 얘들아, y는 x니까 당연히 이게 45도잖아. 맞죠? 45도이기 때문에 여기 각과 여기 각이 똑같잖아. 그렇지? 여기가 같으면 여기랑 여기랑도 똑같아야 돼. 맞죠? 맞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 동그라미 돼야 돼. 그럼 내가 여기 동경을 이만큼을 알파라고 하고 이만큼을 베타다라고 할게. 그러면 이것도 두 동경끼리 베타가 동그라미잖아. 두 동경끼리 더하면 90도가 되지. 그렇죠? 아, 그래서 얘는 두 동경끼리 더해주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두 동경끼리 더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요 두 가지를 빼고 요 두 가지 형태를 빼고 요 두 가지 형태만 빼기야. 빼기고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인 것들이 있잖아.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인 것들은 합이야. 합. 합해주는 게 편하다. 알았죠? 합해주는 게 편하다. 요 두 가지를 빼고는 어떤 선에 대해 대칭인 것들은
합해 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나와야 그 얘기인데 일반화를 좀 시키면 내가 봐봐. y는 kx가 있어. 이렇게 있고 이 선에 대해 대칭인데 이 선에 대해서 이 각이 내가 세타라고 할게. 세타.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 두 동경이 있어. 이놈과 이놈이 있다라고 할게. 서로 대칭. 이 선에 대해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야. 자, 볼게. 그러면 얘들아, 내가 두 개가 서로 대칭이니까 이 선에 대해 대칭이니까 여기 각과 여기 각이 똑같아야 돼, 맞죠? 대칭인 거니까, 맞죠? 요 선에 대해 대칭인 거니까 두 개가 각이 같아야 돼. 그러면 내가 알파를 잠깐 쓸게. 알파. 그럼 알파는 얘들아, 알파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게 알파잖아, 그렇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안 맞죠? 잘 보세요. 여기 어떻게 표현할래? 360도 곱하기 n 세타 더하기 점이라고 써도 되지.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세타 더하기 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알파. 얘가 더하기 세타 더하기 점이야. 그 다음에 베타는 보세요. 요만큼이잖아. 그럼 이거 세타에서 얼마 뺀 거야? 점 뺀 거지, 맞지? 요 세타에서 점을 빼면 베타잖아, 그렇지? 그렇죠? 아,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뭐 이건 m이라고 똑같이 m이라고 정수니까 플러스 세타에서 점 뺀 거야. 이렇게 나와.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 2세타야, 2세타. 이게 제일 중요해. 왜? 봐봐. 우선 적어야 돼. 이거 적어놔야 됩니다. 동경의 위치에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됩니다. 두 동경이 어떠한 선에 대하여 저렇게 대칭적으로 있으면 두 동경끼리 더하면 이 선이 이루는 각, 이 시초선에서부터 이루는 각의 2배가 뜬다야. 2배가 뜬다. 응? 각의 2배가 뜬다. 지금 쉬는 시간이야? 내가 앞에 몇 시에 쉰다고 했지? 안 봐요? 그거 안 쉬나? 네? 나 솔직히 까먹었어. 20분에 쉬는 건가? 다들 수업하는데? 잠깐 좀 요거만 마시 할게. 요거 2세타 붙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2세타 붙는 거? 야, 그럼 봐라. 아직 안 좋아요? 그 2세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요 시초선에서 이 직선까지의 각이 알았지? 각의 2배 맞죠? 요 시초선에서 이 선대칭, 이 선에 대한 각의 2배라고. 2배, 2세타가 맞죠? 잘 봐. X축 대칭이지. X축 대칭. X축 대칭이면 얘들아, X축 대칭이면 이선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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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얘는 시초선에부터 몇 도니? 0도지. 0도. 그 2세타 자체도 얘는 0도야. 말 의미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뒤에 없어. 0도로. 그 다음에 Y축 대칭. Y축 대칭은 그래. 이거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럼 이게 몇 도게? 이게 90도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에 몇 배가 붙는 이게 2배라고. 그래서 180도에 180도. 뒤에 2배. 2배니까 2배. 그 Y는 X 대칭이면 이게 몇 도야? 45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의 2배인 90도가 나온다. 그 얘기야. 90도가 나온다.
그러면 얘들아 이제 이거 봐야 돼. y는 마이너스 x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얘가. 그렇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가지 얘가. 얘들아 여기서부터 잰게 몇 도야 그러면? 135도잖아. 그렇죠? 요만큼이 45도가 돼야 되니까 맞죠? 135도야. 그럼 얘는 두 동경끼리의 합이 뭐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35도의 2배인 270도가 붙어요. 그 얘기 알았죠? 이해돼? 이해되고 있니 시기? 이 2배라고 2배. 어떤 선에 대해 대칭이면 붙는 것 그 각에 그 그림 지었네. 그 각에 2배가 되면 붙는다고. 야 그럼 더 봐봐. 근데 갑자기 이런 게 나왔어. 아니 이건 뭐 어쩌라는 얘기? 저거. 그래서 아까 그 표를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까 3분의 6선을 갖는 게 뭐냐? 탄젠트 30도지 맞지? 탄젠트가 되게 중요한데 탄젠트는 직선에서 뭘 나타내지?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라고. 기울기. 기울기라고. 탄젠트는 기울기를 나타내. 탄젠트는 기울기.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얘가 3분의 루트 3? 요놈은 y는 탄젠트 이거 쓰지 마. 이거 x란 얘기잖아 지금 얘가. 그럼 이게 얼마큼 기울어져 이게 몇 도다? 30도다 이 얘기야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인 걸 찾아라 그 얘기잖아 지금 얘가. 그러니까 얘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뭐가 돼야 돼? 두 동경을 더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이거의 2배 60도가 돼야 돼요 그 얘기야. 알았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들아 루트 3은 탄젠트 얼마가 루트 3이야? 아까 표를 봐 이거더라. 탄젠트 60도잖아. 그렇죠? 탄젠트 60도이기 때문에 쟤는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래서 무조건 알았지? 이 얘기야. 그래서 얘는 두 동경끼리의 합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이거의 2배 얼마? 120도가 돼야 돼요 그 얘기예요.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거냐에 따라서 지호야 정신 차려. 어느 거냐에 따라서 뒤에 2배만 붙으면 돼. 알았죠? 2배만 붙으면. 근데 이 문제가 자주 나오냐? 그렇지는 않아. 알았죠? 근데 나왔으니 틀리는 마세요. 알았죠? 요거는 틀리지 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냐?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나오는 건 뭐 일직선이 있어요. 뭐 아니면 뭐 x축, h축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알죠?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 좀 이따가 뒤에 와서 할게요.